아프면 진통제부터 먹는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사실은 아프면 약을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은 어디서 대사를 해야 되냐면 간에서 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든지 먹는 만큼 간에서는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처방 없이도 누구나 가서 약국에서 흔하게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진통제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발열에도 좋고 치통이나 어떤 두통이나 이런 진통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과잉을 하거나 또는 특히 술 같은 거하고 함께 드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간 독성을 굉장히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물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적은 횟수 또는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고 알코올과 함께 드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활 속에서 꼭 잘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의사 면허가 없잖아요. 약사 면허가 없잖아요. 자가 진단하지 맙시다. 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손톱값. 이게 뭐야? 뭐야? 가족과 같이 당연히 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웬만하면 가족과 다들 같이 그렇죠. 쓰지 않나요? 남과 쓸 수는 없잖아요. 놀라우시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톱깎이 같이 쓰는 거 보면 질색을 해요. 왜요? 칫솔을 같이 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손톱을 깎다 보면은 피가 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손톱깎이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재사용하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사 바늘이나 면도기 같은 거는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 손톱깎이, 칫솔도 역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특히 미용 문신 조심하셔야 돼요. 미용. 네, 미용 문신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가 나올 수 네, 피 있거든요. 나요. 그래서 절대로 허가받은 곳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곳으로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네일샵 있죠. 네. 네일샵에 가면은 큐티클 정리하면서도 이렇게 피부를 피가 날 수 있어요. 네,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꼭 위생적으로 하고 소독을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야, 손톱깎이도 예, 가족 수별로. 자, 다음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간 건강 위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환자군에 있어서 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지방간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피로는 물론 당뇨병과 면역 저하 그리고 암까지도 발병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연구가 되어졌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간에 피곤한 증상과 간의 피로 그리고 간에 염증이 있을 때는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비타민 성분과 베타인 성분으로서 이러한 비타민과 베타인을 잘 섭취하는 것이 평상시에 간의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